당신은 왜 다른 달이 아닌 바로 그 달에 태어났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마치 시간이 당신의 영혼이 이 세상에 들어올 정확한 순간을 엄선한 것처럼 말이죠. 칼 융은 우리가 태어날 때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우연이나 상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늘, 날씨, 계절, 움직이는 원형들. 이 모든 것이 우리 정신에 깊은 흔적을 남기는 조용한 배경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잡지의 별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상징, 우리의 성격뿐만 아니라 영혼의 더 깊은 도전과 잠재력을 형성하는 집단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월에 태어나는 것과 7월에 태어나는 것은 다릅니다. 각 달은 고유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며 각 시기는 일종의 관문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더욱 매혹적인 것은 우리의 수수께끼 같은 특성 중 많은 것들이 우리가 태어난 시간의 빛 아래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 융은 우리의 이야기가 단어 이전부터 시작한다고 믿었으며 출생의 순간이 각자의 사명에 대한 보이지 않는 단서를 지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고대 문화에서는 출생이 단순한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영적 의식이었고 세상에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여겨졌던 것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출생이 그랬다면 당신이 바로 우주가 당신이 지닌 것을 필요로 할 때 왔다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당신을 맞아준 달이 당신의 영혼이 처음 만난 스승이기도 했다면요. 이 영상에서는 해마다의 각 월이 심리적 원리에 따라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왜 어떤 고통들이 자주 당신을 찾아오는지, 왜 특정한 재능이 자연스럽게 자라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 설명할 수 없지만 항상 느껴졌던 무언가가 있다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칼 융은 무의식이 우리를 운명처럼 지배한다 했지만 무언가가 의식으로 들어오면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일어날 일도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태어나기 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기억할 준비를 하세요. 민수에게 있어서 우리의 존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는 영혼이 태어나는 순간을 시계의 논리가 아니라 상징의 정확성으로 선택한다고 믿었습니다. 분석 심리학에서 시간은 단순한 선형적 연속이 아니며 원형적 장입니다. 매년의 모든 단계, 자연의 모든 주기, 모든 계절은 첫 숨을 쉴 때부터 우리의 정신을 형성하는 집합적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아이는 중립적인 세계로 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의미로 가득 찬 무대에 들어섭니다. 기후, 낮의 빛, 자연 주기의 에너지. 이 모든 것은 이제 막 도착한 영혼과 대화하는 상징적 장을 형성합니다. 윤근 이를 초기 원형 인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의 관계를 조용히 형성하는 감각적이고 영적인 경험들입니다. 여름의 따뜻함은 용기를 부여하고 겨울의 추위는 내성적이게 만듭니다. 봄은 재생을 가져오고 가을은 비움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보다 더 12개월은 자연과 집단 무의식의 원형들과의 춤 속에서 일종의 만다라를 형성하며 이는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측면들과 직접 대화합니다. 윤근 원형을 인간 정신의 보편적 패턴으로 보았습니다. 전사, 치유자, 지혜자, 신성한 아이, 파괴자, 애인. 한 해의 각 달은 이러한 힘 중 하나 이상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그 영향 아래 태어난 사람에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출생이 일종의 상징적 서명, 즉 우리의 재능, 고통, 심지어 우리가 반복하려고 하는 길들을 무의식적으로 형성하는 조용한 흔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의 제한은 당신을 범주에 넣거나 정체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느껴왔지만 이름을 붙이지 못했던 내면의 패턴을 이해하기 위한 상징적 열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즉답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질문들을 추구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오래된 질문은 왜 내가 태어났는가, 정확히 내가 태어난 것은 언제인가요? 함께 이 상징적 인생의 원을 보러 갑시다. 그리고 아마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깨어나기를 기다리던 부분들을 자신 안에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포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공간을 떠나 인간의 시간에 들어가며 다른 이들이 보기 어려운 짐을 지고 오지만 그것은 영혼이 처음 순간부터 느끼는 것입니다. 칼 융은 출생을 자아의 여정에서 신성한 지점으로 보았고 물질 세계에 대한 의식이 탄생하는 순간으로 여기며 삶 전반에 걸쳐 받은 경청에 따라 꽃 피우거나 병들 수 있는 원형의 씨앗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각 탄생은 하나의 상징적 공간 안에서 발생하며 이는 단순히 육체 때문이 아니라 시간 때문입니다. 깊은 심리학에서 시간은 단순한 나이의 측정자가 아니라 집단 무의식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달은 우리의 정신 구조에 그 흔적을 남기는 상징적 분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주기의 원형을 숨쉬고 있는 듯하고 그것들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조용히,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윤근 인간의 영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상징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해마다 주기마다 고유한 에너지를 지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영적 전통에서 달력은 신성한 지도처럼 여겨졌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매달 하나의 포털, 매주기 하나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세계는 특정 방식으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은 한 단계에 있었고 땅, 하늘, 물, 침묵이나 소음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독특한 상징적 언어로 당신을 맞이했습니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영혼은 기억하고 있을까요? 민수는 개별화, 즉 우리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과정이 이 출발점을 재방문하며 탄생을 우연으로 보지 않고 부름으로 보는 것을 요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달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드러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1년에 12개월을 하나씩 탐구할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원형처럼 어쩌면 당신 안에 항상 있었던 부분을 드러내는 상징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끔 부족한 것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처음 숨을 쉬었던 그때부터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월과 2월은 태양이 하늘을 지배하고 열기가 피부에서 느껴지며 자연이 완전함을 누리는 달입니다.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확장되고 있는 땅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남방우의 여름은 생명력, 풍요, 창조적 추진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빛 아래 태어난 사람들은 영혼의 강렬한 존재감을 지닌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1월은 성취자의 원형을 가져옵니다. 칼 융은 각 주기의 시작을 의지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으로 보았습니다. 1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목적, 행동, 방향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리더이거나 강렬한 도발자가 될 수 있지만 거의 항상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1월의 고통은 기대라는 짐이며 모든 것이 잠깐 쉬기를 원할 때도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다. 빛은 모빌리티할 수 있는 능력, 즉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꾸고 많은 이들이 연기만 보이는 곳에 길을 여는 것이다. 2월은 여름의 또 다른 뉘앙스를 지니고 있다. 흐르는 물, 강한 비, 계절 변화에 대한 준비의 달이다. 2월에 태어난 이들은 불과 유동성 사이에 살고 있다. 직관적인 예술가의 원형을 지닌다. 그들은 창의적이고 감성이 풍부하며 생각이 빠르고 감정이 강렬하다. 그들은 감각이 날카롭고 말해지지 않는 것 뒤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느끼고 있다. K.
정은 직관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지성과 같다고 말했으며 2월은 그 주파수에서 진동하고 있다. 고통은 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이다. 그림자는 분산과 감정의 불안정성이다. 빛 아래에서는 미묘한 천재성과 비옥한 상상력,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월은 심는다. 2월은 꿈꾼다. 2달 모두 태양이 높이 떠 있지만 각자는 이 빛을 다르게 다루는 법을 배운다. 아마도 이 시간에 태어난 이들이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지만 죄책감 없이 휴식을 취하고 길을 잃지 않고 창조하는 법을 배울 때만 진정한 꽃이 피어난다고 할 수 있다. 3월과 4월은 변화의 신호를 보낸다. 강렬한 열기 뒤에 가을이 다가오고 그와 함께 상징적인 수확의 초대가 온다. 칼 융은 자연이 우리의 심리가 인식하는 리듬을 가르쳐 준다고 말했으며 가을은 전환, 떼어내기 및 성숙의 시간이다. 3월에 태어난 이들은 감정의 연금술사라는 원형을 지닌다. 그들은 깊이 느끼지만 허우적대지 않으며 변형하고 정제하며 전이한다. 3월은 여름의 빛과 가을의 내성 사이의 경계이다. 이달에 태어난 이들은 정확히 이 경계에서 살고 있다. 때로는 확장되고 때로는 조용하며 때로는 태양 같고 때로는 사색적이다. 이들은 영혼이 일찍부터 모든 것이 변하고 아름다움이 더 덥음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느껴진다. 그림자는 고정되기 힘들고 극단 간의 진동이다. 빛은 유연성, 예술적 감수성, 그리고 세련된 감정 지능이다. 4월은 차가운 아침의 신선함과 더 부드러운 가을의 빛을 가져온다. 이 달은 본질을 지키는 수호자 원형을 지닌 이들의 달이다. 4월에 태어난 이들은 이유를 모르고서도 무엇인가 신성한 것을 지키기 위해 여기 있다고 느낀다. 가끔은 가족이고 가끔은 침묵이며 가끔은 자신의 영혼입니다.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변화의 부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K융은 이런 사람들을 구조와 자유, 기억과 재탄생 사이에 사는 성격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고통은 통제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림자는 감정의 경직함, 새로운 것에 대한 저항이며 빛은 깊이, 충성, 장기적인 영적 비전입니다. 3월은 여름의 끝을 느끼고 4월은 겨울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이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죽어가는 것과 아직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을 인식하는 드문 재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5월과 6월은 수확의 시기를 형성합니다. 더위는 이미 떠났고 나무잎은 떨어지고 침묵이 자리 잡으며 자연은 가장 내성적인 계절을 지나기 위해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태어난 이들은 본질적인 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일찍부터 배웁니다. 5월은 조용한 건축가의 원형을 지닙니다. 이들은 지속 가능한 것은 시간, 인내, 뿌리를 요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빠른 빛남에는 감명을 받지 않지만 단순한 행동의 견고함에 감동합니다. 칼 융은 진정한 가치는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지탱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5월에 태어난 이들은 주변 세상을 지탱하는 이들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고통, 보이지 않는 느낌, 그림자,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한 집착, 변화에 대한 두려움, 빛, 확고한 존재, 실용적인 지혜, 깊은 관대함입니다. 5월은 땅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단단한 발과 조용한 마음으로 자라는 법을 배웁니다. 6월은 겨울로 가는 관문을 엽니다. 빛은 줄어들고 날씨는 차가워지며 외부 세계는 느려집니다. 칼 융은 이 자연의 움직임이 무의식과의 접촉을 촉진하고 여름 동안 인식하지 못한 내용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종종 보이지 않는 것을 지키는 수호자의 원형을 지닙니다.
이들은 말보다 관찰하는 것을 선호하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느끼고 비밀과 감정, 표현하기 어려운 비전을 간직합니다. 그러나 6월에는 드문 상징적 지능이 존재합니다. 명백함 뒤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말해지지 않은 것을 듣는 능력입니다. 고통, 내부의 고독,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 그림자, 지나친 위축,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빛, 예리한 직관, 심리적 민감성, 신성한 침묵에 대한 소명입니다. 5월은 남는 것을 창조하고 6월은 다가올 것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2달 모두 다시 꽃피기 전에 수렴하는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환의 일부임을 가르칩니다. 이 시기에 태어나는 영혼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것을 지혜로 변형합니다. 7월과 8월, 겨울의 심장은 조용하게 뛰고 있습니다. 나무는 움츠리고 바람은 거리의 공기를 비워내며 모든 것이 더 깊은 경청을 초대합니다. 그 경청은 세상이 속도를 늦출 때만 드러납니다.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은 첫 숨을 쉴 때부터 변화하는 수렴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7월은 조용한 치유자의 전형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근 영혼이 내면 성찰의 순간들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7월은 바로 그거죠. 내면을 바라볼 것을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이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영적인 감수성을 지닙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을 예감합니다. 그들은 주변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드러나는 진한 온기를 지니고 있지만 그 감정을 드러내는 일은 드물습니다. 고통, 너무 많이 느끼고 느끼는 것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름, 그림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숨고 자신의 것이 아닌 아픔을 간직함, 빛, 깊은 공감, 존재로 치유하는 능력, 직관적인 지혜. 7월은 침묵 속에서 포옹하는 영혼입니다. 한 해 중 가장 추운 달에 피어나는 인간의 따뜻함입니다. 반면 8월은 또 다른 종류의 힘을 지닙니다. 추위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지만 봄의 약속이 이미 공기 속에 속삭이기 시작하는 달입니다. 8월에 태어난 사람은 영적 리더의 전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극심한 시련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로부터 비범한 힘이 자생합니다. 말이 아닌 모범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근, 영혼의 가장 큰 변형이 자신의 시면을 건너는 것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8월은 그 시면을 알고 있으며 그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법을 압니다. 고통, 너무 일찍 책임을 짊어짐, 그림자, 강함으로 위장한 자존심, 의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빛, 진정한 리더십, 조용한 용기, 보호할 소명의식. 7월은 포용하고 8월은 불러내며 2달 모두 같은 재능을 나눕니다. 침묵 속에서 구축되는 힘, 가장 긴 밤에서 태어나는 빛, 겨울의 통감만이 가르칠 수 있는 지혜.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은 마음속에 재건의 지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꽃을 피우면 주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마치 말을 하지 않고도 봄을 알리는 사람처럼요. 9월과 10월은 빛의 재탄생을 알립니다. 겨울의 잠에서 깨어난 후 자연은 다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태어나는 사람들도 자신의 내면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9월은 조화로운 이의 전형적 형상이 나타납니다. 칼 융은 자아가 개체화 과정에서 통합을 추구하며 이는 균형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9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일찍부터 이중성의 무게를 느낍니다. 이성 대 감정, 자유 대 의무, 아름다움 대 깊이. 그들은 매우 세밀한 미적 감각을 지닌 사람들이며 사소한 것들을 포착하고 질서를 추구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내적 기준에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연적인 중재자로 누군가가 전혀 보지 못할 때에도 양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종종 잘못 이해받기도 합니다. 그들은 조화를 원하지만 의도를 살아갑니다. 고통은 사랑받기 위해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림자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아픔을 숨깁니다. 정의감, 인간 영혼에 대한 세심한 통찰은 어디에선가 소음만 있던 곳에 균형을 회복하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9월은 아름다움과 함께 꽃을 피우지만 그 진정한 힘은 삶을 부드럽게 지탱하는 데 있습니다. 10월은 이 민감함을 더욱 깊게 나아가게 하지만 다른 한 가지 요소를 더합니다. 애정의 자석. 10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동반자의 전형을 지닌 사람들이며, 이는 단순한 로맨틱한 의미가 아닌 각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를 깊이 비추어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칼 융은 우리가 타인에게 투영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10월은 이러한 과정을 강렬하게 경험합니다. 그들은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있으며 감정적이지만 또한 다른 사람보다 부정의 상처와 배신의 상처를 더욱 깊게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잃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과 더불어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싶어 하는 충동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고통은 너무 사랑해서 자신을 잊는 것이고, 그림자는 통제력을 잃지 않기 위해 감정적으로 조종하는 것입니다. 빛은 진정한 유대를 창조하고 관계를 통해 변화하며 만남으로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9월은 조화를 추구합니다. 10월은 유대의 깊이를 찾습니다. 두 달은 세상이 다시 꽃을 피울 때 태어나며, 그래서 그들은 생명의 정원과 같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움을 드러내지만 또한 돌봄을 요구합니다. 그 안에는 꽃뿐만 아니라 영혼의 가장 섬세한 이야기들을 간직한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11월과 12월은 단순히 달력의 마지막 달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종료와 드러남의 상징적인 문입니다. 자연이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할 때이지만 영혼은 이미 한 해 동안 배운 모든 것을 품고 있습니다. 칼 융은 끝이 시작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의 성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은 끝나는 것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들을 다루는 재능과 도전을 지니고 있습니다. 11월은 깊은 변화를 가져오는 원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달은 봄이 절정을 이루는 시점이지만 여름의 가까움을 알리기도 합니다. 성숙하고 강렬한 꽃들이 만개하는 시간, 그 꽃들은 이미 열기와 덧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11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보통 강렬한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표면적인 삶을 살지 않고 이면, 즉 거의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도착하는 곳은 항상 뭔가가 변화합니다. 아무리 조용하더라도요. 칼 융은 이러한 개체들이 깊이 탐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큰 도전도 따릅니다. 상실, 재탄생, 그리고 집착을 다루는 것입니다. 고통은 끊임없는 단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정서적 통제에 대한 집착과 신뢰의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빛은 재생의 능력, 깊은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상징적인 죽음과 재탄생의 과정을 다른 이들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반면 12월은 끝에 정신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달은 종합의 달이자 시간이 드러내는 축제이자 지혜의 달입니다. 12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현재를 살면서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확장된 영혼을 가진 비정아이며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에도 그들은 여행하는 마스터의 원형을 지닙니다. 칼 융은 이러한 영혼들을 고대의 지혜를 지닌 젊은 정신을 가진 이들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탐구자이며 인생의 학습자이고 꿈꾸는 자들의 뒷구이세를 한 안내자들입니다.
고통,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 큰 기대를 짊어지는 것, 그림자 산만함으로 도피하려는 경향,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빛, 빛나는 관대함, 즉흥적인 지혜, 영감을 주는 믿음입니다. 11월은 깊이 파고들고 12월은 불을 지피며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영혼은 순환적이며 아무것도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때로는 우리는 끝에서 태어나 다른 이들의 시작을 인도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아마 이제 자신의 생일이 단순한 달력상의 날짜가 아니라 상징이자 부름이며 내 영혼이 선택한 아르키타입의 공간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선택과 함께 온 모든 것, 재능, 도전, 그림자와 빛이 함께 했음을요. 칼 융은 각자가 보이지 않는 지도를 지니고 있으며 그 지도를 영혼의 눈으로 읽기 시작할 때 삶이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거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탄생의 상징적인 분위기를 이해할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정렬됩니다. 마치 오래된 한 부분이 마침내 말하는 것처럼요. 이제 당신은 나를 들었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우연히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적절한 시점에 불려졌고 세상이 오직 당신만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그 정확한 주파수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당신이 맞지 않는다고 느꼈더라도 아마도 그것은 당신의 임무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기억하고 당신 안에서 울리는 리듬을 기억하고 당신을 태어나게 한 계절을 기억하며 그 계절이 여전히 당신 안에서 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1월, 3월, 8월 또는 11월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과 함께 도착한 숨결입니다. 당신은 그 신성한 순간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을 느꼈다면 비록 몇 초 동안만이라도 아마도 당신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것을 듣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결국 당신의 탄생의 달은 단지 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지금 당신이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감동을 주었다면 잊지 말고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그 또한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왜 정확히 그때에 도착했는지를 기억해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느낀 것에 대해 나누고 싶다면 댓글은 다양한 깊고 상징적인 이야기가 넘치는 정원처럼 열려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여기 우연이 아니었고 아마도 어떤 탄생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M